중소, 중견기업을 응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육훈련평가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평가하면 커커패트리나 필립스 그 두 분에 대한 모형이 비슷해요. 그리고 1, 2, 3단계가 보통 교육 담당자가 사례강사한테 요청하는 평가 협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커커패트릭에 대한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면 대부분 많이 하는 게 뭐죠? 만족도 조사죠. 네, 반응평가입니다. 이 교육을 받고 이것에 대해서 만족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만족이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은 교육 내용이 좋아서 만족했다. 어떤 사람은 오랜만에 사람들이랑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만족했다. 어떤 분은 업무 안 하고 교육 장소에 와서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어서 좋았다. 이런 식으로 교육 목적과는 다른 만족 요인을 가지고 만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담당자들이 단순하게 만족도 조사로 해서 만족했는가 만족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문항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만족했는가 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했다 5, 매우 불만족했다 1 이런 식으로 5단계의 반응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NPS라고 해서 순 고객 추천 지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를 놓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목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설문에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에게 좋은 첫인상을 주는 기술이라는 교육을 했다면 본 교육을 받고 고객에게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있다 라는 것을 설문지로 넣으면 교육 목표에 대해서 그대로 설문을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교육이 좋은 교육이 되려면 강사의 강의 스킬과 교육 준비에 대한 요소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강사는 강의하는 내용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가, 설명은 논리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가, 강사는 전달 스킬을 잘 하는가, 강사는 질문 기법을 잘 사용하는가, 교재는 교육이 끝난 후 리마인드하기 용이한가, 뭐 이런 식으로 교육 효과에 대한 요소들을 찾아서 넣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위생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다과는 좋았는가, 교육시설은 잘 운영되었는가, 온습도는 뭐 괜찮은가, 식사는 만족하는가 이런 식으로 교육 내용과는 좀 다르지만 안 좋으면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불편함을 가중시킬 수 있는 이런 요소들도 같이 넣기도 합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반응평가를 많이 설계를 하고요. 그래서 교육 담당자들이 교육 목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본다든가 교육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지고서 정전긍긍해야 하는 게 이런 반응평가 안에 단순하게 만족도라는 개념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했는가 라는 것을 넣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학습평가입니다. 교육 담당자가 사내학생한테 시험 문제 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죠. 네, 교육훈련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시험 문제를 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이 교육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지식, 뭐 업무 순서,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 담당자와 사내강사가 미팅을 통해서 모듈당 세부 목표를 찾기도 하고요. 이런 세부 목표를 평가 문제로 만들어서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평가 같은 경우는 사내강사와 교육 후에 이 교육 내용을 실제 업무 현장에서 어떻게 관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미팅을 진행을 하고요. 배운 내용을 실천하는 이 현상을 강사가 관찰할 것인지, 교육 담당자가 관찰할 것인지, 교육 대상자의 상사가 관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행동평가는 상사가 하는 경우가 많겠죠. 유관부서와의 협업교육 같은 경우는 상사보다는 그 유관부서의 담당자들이, 그래서 행동평가 같은 경우는 보통 상사가 하지만 그 대상자가 교육 목표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식, 기술, 태도 이 역량에 대한 부분 가지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식 그리고 기술은 필기시험이죠. 단답형이나 사지선다형, 논술은 기술형, 그러니까 문장을 작성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A라는 장비를 셋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툴을 모두 작성하시오. A라는 장비를 셋업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작성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태도 변화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러블 슈팅이라든지 아니면 영어 같은 경우는 불만 고객 응대, 안전에 관련된 거는 이제 유사시에 뭐 배임 사고라든지 화상 사고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은 그 뭔가 긴급성을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관찰하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벗어나서 좀 안전하고 실습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환경에서 이거를 피드백 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여기서 행동 변화는 신체의 각도라든지 동선 혹은 어떠한 행동의 결과에 따른 데이터 변화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태 체크라든지 고객 만족도 변화율이라든지 장비 알람수 변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직접 눈으로 관찰하는 것도 있고 데이터에 대한 변화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가에 대한 내용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람들 앞에 실제로 섰을 때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지 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